해질녘 독수리 술도가의 마당에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마광숙은 술도가 마당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한동석의 장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동석이 애를 썼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장모님의 완고한 반대는 광숙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었다. 아이고, 이게 다 뭐람. 광숙은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그때 술도가 안채에서 공주실이 나왔다. 딸, 왜 그렇게 한숨만 쉬고 있어? 그 한동석이란 사람 장모가 또 뭐라 했대? 공주실은 딸 옆에 앉으며 물었다. 광숙의 눈에는 어쩔 수 없는 서글픔이 맺혔다. 엄마, 그 장모님이 날 정말 싫어하시나 봐. 동석 오빠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여자는 안 된다고만 하신대. 내가 뭐 그렇게 모자라나. 공주실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에이, 그 여자가 뭘 안다고. 우리 딸이 얼마나 훌륭한데. 독수리 술도가를 이만큼 일으켜 세운 게 누구야? 내가 아니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 광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문제래요. 내가 술도가 대표라는 게. 배달도 다니고 막걸리도 만들고 그런 사람은 상상도 못 하셨나 봐. 그때 술도가 대문이 열리고 오천수가 들어왔다. 천수는 광숙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다. 형수님, 또 그 장모님 때문에 속상하세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수도련님,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장님은 자기가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그 장모님이 워낙 완고하셔서. 천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형수님,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 장모님이 술도가에 직접 보신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회장님께 한번 말해볼게요. 광숙은 천수의 말에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한동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광숙 씨, 미안해요. 어제 장모님께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말씀드렸는데 장모님이 오늘 직접 술도가로 가보겠다고 하세요. 광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오늘 여기로 오신다고요? 네, 오늘 오후에요. 장모님이 직접 가보시고 판단하겠다고 하시네요. 광숙은 전화를 끊고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술도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광숙의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오후 2시 독수리 술도가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박정수는 술도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의 뒤로 한동석이 난처한 표정으로 따라 내렸다. 여기가 그 유명한 독수리 술도가인가 보네. 생각보다는 정돈이 잘 되어 있군. 장모의 말투에는 여전히 냉랭함이 묻어났다. 동석은 조심스럽게 장모를 안내했다. 장모님,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광숙 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술도가 안으로 들어서자 마광숙이 긴장한 표정으로 맞이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수는 광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래, 한번 직접 와보고 싶었네. 독수리 술도가도 궁금하기도 하고. 광숙은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다. 네,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동석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그런 감정만으로 결혼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장모의 날카로운 질문에 광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때 오천수가 다가와 상황을 중재했다. 어르신, 먼저 술도가 구경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형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이 술도가를 이끌어왔는지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천수의 제안에 장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광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술도가 안내를 시작했다. 이쪽은 저희가 전통 방식으로 막걸리를 빚는 곳입니다. 100년 넘게 이어온 방식이라. 광숙의 설명을 들으며 장모는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광숙이 직접 개발한 프리미엄 막걸리 라인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눈빛이 달라졌다. 자네가 이걸 다 혼자 개발했다고? 네, 장수 오빠가 돌아가신 후에 술도가가 어려워졌을 때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거든요. 밤낮으로 연구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장모는 처음으로 광숙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완고했다. 열심히 사는 건 알겠어. 하지만 한서방의 위치를 생각해봐. LX 호텔 회장 부인이 술도가 대표라니. 사회적으로 어울리지 않아. 광숙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장모님, 저는 제 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동석 오빠도 그걸 인정해 주셨고요. 사회적 체면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모는 광숙의 당당한 모습에 말문이 막혔다. 그때 술도가 마당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술도가 마당에서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도착해 있었다. 장미애와 독고탁이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당신이 왜 여기 온 거야? 내가 강수를 만나러 왔다고 했잖아.
미애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독고탁은 분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당신이 뭘 꾸미는지 알아보러 왔지. 강수를 만난다고? 당신이 버린 아이잖아. 왜 자꾸 만나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세리가 알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미애는 독고탁의 말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내가 버린 게 맞지만 그때 내가 얼마나 어렸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이제라도 내 아들을 제대로 만나고 싶어. 두 사람의 언쟁은 점점 격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누군가에게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술도가 창고 뒤편에서 오강수가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자신의 친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를 듣는 것은 괴로웠지만 그는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당신은 왜 갑자기 강수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야? 세리와 범수를 결혼이라도 시키게?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 독고탁의 질문에 미애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런 게 아니야. 난 정말 내 아들이 보고 싶었어. 그동안 얼마나 미안했는지. 강수는 미애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때 술도가 안에서 광숙과 장모, 동석이 마당으로 나왔다. 미애와 독고탁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다. 어머, 여기서 무슨 일이? 광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미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빠르게 상황을 수습했다. 아, 광숙 씨. 죄송해요. 강수를 만나러 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따라와서. 독고탁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때 장모가 미애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당신은 신라주조의 사모님 아닌가? 미애는 놀란 표정으로 장모를 바라보았다. 네, 그런데 어떻게? LX 호텔 행사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지. 독고탁 사장님의 부인이시죠. 장모의 말에 미애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독고탁은 상황이 불편해진 듯 자리를 떠나려 했다. 우리 그만 가자. 강수는 나중에 만나도 돼. 그러나 미애는 완강했다. 아니, 난 오늘 꼭 강수를 만나야 해.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강수는 여전히 창고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강수는 창고 뒤에서 나오려다 멈췄다. 그의 앞에 한붐이 서 있었다. 강수 씨 여기서 뭐해요? 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봄을 바라보았다. 아, 봄이 씨. 그게 잠깐 물건 좀 찾고 있었어요. 봄은 강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다. 강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강수는 잠시 망설이다 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사실은 방금 내 친어머니와 독고탁 사장님의 대화를 들었어요. 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머니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봄은 강수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럼 만나보는 게 어때요? 오빠도 만나고 싶잖아요. 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지금 술도가에 형수님 손님도 오셨고 상황이 복잡해요. 그때 마당에서 미애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수야, 어디 있니? 강수와 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떡할 거예요? 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가봐야겠어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니까요. 강수가 창고에서 나오려는 순간 마당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다. 광숙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광숙 씨, 동석이 놀라 광숙에게 달려갔다. 장모도 놀란 표정으로 광숙에게 다가갔다. 미애와 독고탁의 대화는 중단되었고 모두의 관심은 광숙에게 집중되었다. 강수와 봄도 급히 마당으로 나왔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광숙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동석은 광숙을 부축하며 안으로 데려갔다. 장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따라갔다. 미애는 강수를 발견하고 다가가려 했지만 독고탁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다음에 와. 미애는 아쉬운 표정으로 강수를 바라보았다. 강수도 미애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봄은 강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강수 씨 괜찮아요?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형수님이 걱정이네요. 두 사람은 서둘러 안채로 들어갔다. 미애와 독고탁은 결국 술도가를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술도가 담장 너머에서 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누군가가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던 것이다. 안채에서 광숙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 동석은 그녀의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고 장모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냥 너무 긴장해서 그랬나 봐요. 광숙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동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광숙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열은 없네요. 하지만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모는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다. 한서방, 잠시 나가 있어 주겠나? 광숙 씨와 둘이서 얘기 좀 하고 싶네. 동석은 놀란 표정으로 장모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방 안에는 광숙과 장모만 남았다. 괜찮아? 정말 많이 놀랐구나. 장모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부드러워졌다. 광숙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장모는 한숨을 쉬며 광숙 옆에 앉았다. 내가 미국에서 온 건 한서방의 결혼을 막으려는 게 아니었어. 사실은 그 아이가 또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됐던 거야. 광숙은 놀란 표정으로 장모를 바라보았다. 한서방이 아내를 잃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15년 동안 그 아이는 자기 마음을 닫고 살았어. 그런 아이가 갑자기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니 그 사람이 정말 한서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광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정말 동석 오빠를 사랑해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오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장모는 광숙의 손을 잡았다. 오늘 자네를 지켜보니 한서방이 왜 자네를 좋아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자네는 솔직하고 당당해. 그리고 무엇보다 한서방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보여. 광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저희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장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마음이 놓이는 건 아니지만 한서방이 자네를 선택했다면 나도 존중해야겠지.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한서방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해줘.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아팠으니까. 광숙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약속드립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장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광숙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이제 좀 쉬어. 내가 한서방 불러올게. 장모가 나간 후 광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마음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간 것 같았다. 술도가 마당에서는 오천수와 오홍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형, 어르신이 형수님을 인정해 주실까요? 흥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아. 형수님의 진심이 전해졌을 거야. 그때 술도가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경계하며 담장 쪽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천수가 소리쳤다. 담장 너머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독고세리였다. 세리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흥수가 놀라 물었다. 세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 그냥 지나가다가. 천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세리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혹시 뭔가 들었어요? 세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그리고 강수 오빠에 대한 이야기도. 천수와 흥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세리 씨, 그 이야기는. 세리가 말을 끊었다. 알아요. 강수 오빠가 저희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걸 어떻게? 어머니의 일기장을 우연히 봤어요. 그리고 오늘 확인하러 왔던 거예요. 세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강수 오빠를 이복 오빠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거죠? 천수는 한숨을 쉬며 세리의 어깨를 잡았다. 세리 씨, 이건 정말 복잡한 문제야. 강수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고 모두가 아직 받아들이는 중이야. 세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흥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맞아요. 세리 씨도 알 권리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혼란스러운 시간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세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 진실을 마주해야 할 거예요. 세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녀가 떠난 후 천수와 흥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떡하지? 세리 씨도 알게 됐으니. 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강수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미애 씨와 독고탁 사장님의 관계도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아.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안채로 향했다. 그들은 이 복잡한 가족사가 어떻게 풀릴지 예상할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술도가는 조용해졌다. 장모는 동석과 함께 호텔로 돌아갔고 광숙은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강수는 혼자 술도가 마당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때 봄이 다가왔다. 강수 씨 괜찮아요? 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냥 많은 생각이 들어서.
봄은 강수 옆에 앉았다. 오늘 많은 일이 있었죠. 형수님도 쓰러지시고 우리 할머니도 오시고 그리고 강수 씨 친어머니도. 강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전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형들과 형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봄은 강수의 손을 잡았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강수 씨 편이에요. 강수는 봄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봄이 씨. 그때 천수와 흥수가 다가왔다. 강수야, 잠깐 얘기 좀 할까? 강수는 형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이제 집에 갈게요. 강수 씨, 나중에 회사에서 봐요. 봄이 떠난 후 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강수야, 세리 씨가 모든 걸 알게 됐어. 강수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어떻게? 오늘 술도가 담장 너머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대. 그리고 이미 어머니의 일기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해. 강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제 어떡하지? 흥수가 강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 우리가 다 같이 해결할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강수는 고마운 마음으로 형들을 바라보았다. 형들, 정말 고마워요. 난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이런 형들이 있어서. 천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린 가족이잖아.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든 거야.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형들의 지지가 큰 위로가 되었다. 그때 술도가 대문이 열리고 한동석이 들어왔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새 형제는 동석을 바라보았다. 장모님이 광숙 씨와 저희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광숙 씨의 진심이 통한 것 같아요. 천수와 흥수는 기뻐하며 동석을 축하했다. 강수도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동석은 기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제 정식으로 약혼식을 준비하려고 해요. 모두들 많이 도와주세요. 천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우리 형수님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한 거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술도가는 다시 활기를 찾는 듯했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리고 숨겨진 진실들이 언제 모두에게 드러날지를. 밤이 깊어가는 술도가 각자의 방에서 모두가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새로운 날이 밝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